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정말 최근에는 연일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사와 컬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떠올랐던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테슬라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이번에는 메타버스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미래가 유망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메타버스에 대한 궁금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엄청난 화두를 몰고 다니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실제 투자도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제 성장이 시작된 만큼 향후 20년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분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블록스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닷컴 등 미국 나스닥의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 역시 이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그만큼 미래가 확실히 보장이 된 분야이기 때문에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이 뛰어들며 아낌없이 성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무궁무진한 성장이 기대되는 메타버스 시장의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성세대나 현실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심리적으로 넘기 힘든 허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트렌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실제로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련된 7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시장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메타버스는 이미 15년 전쯤에 IBM의 CEO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서비스 형상과 서비스 기능 측면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컨드 라이프라는 인터넷 기반의 가상세계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본인들만의 아바타를 할당하면서 이 세컨드 라이프를 통해 회사 업무를 보게 한다는 기사로 화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메타버스 담론이 다시금 이슈화가 되는 이유는 우선 다수의 혁신 기업들, 미국 나스닥의 최상위 기술주 기업의 CEO들이 이 메타버스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엔비디아의 CEO 젠슨 항은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기조연설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게임 엔진 기업인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CEO 역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눈앞에 볼 수 있는 메타버스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최근 메타버스에 엄청난 집중을 하면서 해당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 사용자 기반을 단기간에 확보한 사례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이 출연했다는 점이 더 크게 와닿는 게 사실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Z가 운영하고 있는 제페토는 출시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글로벌 가입자를 2억 명 이상 확보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1등 기업 로블록스는 지난 3월 미국 증시에 입성하면서 기업 가치를 약 53조 4천억 원으로 인정받았고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그룹인 1020MZ 세대에게 시장은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억 5천만 명인데 이 중에 16세 이하의 비중은 67%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약 2.4시간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이유로 메타버스 담론은 일시적 유행처럼 지나가지 않고 하나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모험 영화처럼 가상세계에서 친구를 사귀며 놀고 재화를 취득하고 소비하는 삶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서비스일까요? 개념일까요? 기존 AR과 VR이 실감형 콘텐츠 제작 기술의 성격이 강했다면
메타버스는 서비스의 성격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서비스를 정의해보자면 자신을 대표하는 아바타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까지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적 관점이든 서비스든 관점이든 핵심은 실질적인 고객 가치가 무엇인가입니다. 메타버스는 자신을 대변하는 아바타와 다른 아바타 간의 소통 및 교류 활동을 통해 연결과 몰입, 경험이라는 고객 가치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이런 가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자 간 상호 관계가 형성되고 유대감이 생기고 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 방문 빈도와 체류 시간이 증가될 것이고, 이렇게 확보한 트래픽은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잠재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를 지탱하는 생태계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커뮤니티와 콘텐츠, 커머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아바타와 소셜 기능으로 구성되는데, 자신을 대변하는 아바타를 통해 다른 아바타와 다양한 놀이와 체험 활동을 즐길 수가 있고, 이런 아바타 유형도 시각적 스타일에 따라서 만화적인 스타일과 실사적인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과 성숙한 스타일, 그리고 나를 닮은 스타일과 이상형 스타일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레고 스타일의 귀여운 캐릭터 같은 아바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최근 컴퓨터 비전 기술과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아바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면서 세계 정상급 얼굴 애니메이션 기술을 통해서 아바타의 감정 표현력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아바타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 기능은 대체로 3차원 가상 공간과 음성, 채팅 등으로 커뮤니케이션 툴과 소셜 피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Z의 제페토에서 인기 있는 공간은 코로나 사태로 잘 가지 못하는 학교와 홍대역 합정역 등 지하철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바타가 만드는 3D 가상 공간에서 다른 아바타와 음성과 채팅으로 소통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SNS 계정에 업로드하며 자유롭게 소셜 활동을 합니다. 10대들은 학교와 지하철 등 간단한 공간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아바타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상 공간에서의 컨텐츠 소비 방식은 기존의 일방향 전달과 수동적 감상이 아니라 쌍방향 참여 중심과 경험 중심입니다. 일례로 가상 캐릭터 기반의 메타버스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웨이브 XR은 가수 앨리슨 원더랜드의 가상 콘서트를 유료 모델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가수의 만화 같은 아바타가 가상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공연은 기존 공연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상호작용, 즉 무대 효과 투표, 관객 이름 표시, 버추얼 댄스 파티 등을 통해서 가수와 팬의 실시간 소통과 참여라는 차별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팬들은 버추얼 댄스 파티 코너에서 화상 채팅으로 참여해서 집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에 가수도 당신 오늘 참 멋있다 라고 호응하는 등 열광적인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메타버스 안에서 콘텐츠 소비 방식은 실시간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보다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커머스 측면에서는 브랜드 협업과 디지털 아이템 판매, UGC 콘텐츠 유통 등 가상 경제의 다양한 사례와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구찌나 나이키 등 패션 업계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협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언급한 세 개 측면의 메타버스 생태계가 형성되고 3D 그래픽과 컴퓨팅, 5G,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이 함께 발전하고 융합되면서 메타버스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타버스가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기존의 성인 대상 유사 서비스를 단초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VR 낚시 게임 리얼 VR 피싱에서는 낚시방을 만들어 아바타로 함께 낚시하면서 음성 채팅 기능으로 대화도 하고 유튜브 동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낚시터를 실사 기반으로 제작해 몰입감이 높고
낚시라는 관심사를 매개로 소셜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몰입감을 제공하는 3D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취미 같은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가미되고, 회의나 컨퍼런스 같은 생산적 활동까지 지원한다면 다양한 연령층이 유입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메타버스의 사용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엔터테인먼트 영역 중 공연 콘텐츠를 메타버스화해 가상 콘서트를 시도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들은 게임 유저가 게임만 즐기는 것보다는 게임 내 별도의 소셜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보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다 보니 게임 아이템 판매 외에 광고나 유료 공연 등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 업종 외에도 고객 대상 가상 체험 활동가, 브랜드 홍보, 플랫폼 확장 등을 위한 패션과 뷰티, 자동차, 스포츠, 건설 등의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AR과 VR 디바이스가 필수일까요? 아니면 선택일까요?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살펴보면 네이버 Z의 제페토는 모바일로만 제공하고 있고 페이스북의 호라이즌은 VR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모바일과 PC, VR, 콘솔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제공 서비스의 매직 타겟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입니다.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기존의 VR과 AR 헤드셋이 있어야만 이용 가능했던 것을 VR 헤드셋이 없어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VR과 AR 디바이스는 타깃 고객층에 보다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필수와 선택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소하기 때문에 협업과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고 가상체험 활동으로 브랜드 노출과 경험이 쌓이고 아바타 기반의 소통으로 고객 참여도와 체류 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가입자를 확보한 SNS 사업자와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기반 기술을 보유한 게임 회사가 초기 모멘텀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취향에 따라 다양한 메타버스가 출현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플랫폼 확장을 고민하는 기업에서는 별도의 세계관이 반영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할지 아니면 이미 활성화된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지가 고민해 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고 4차 산업과 관련된 키워드에 해당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은 만큼 생활 곳곳에서 빠른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나 인공지능, 증강현실, 드론, 신재생에너지, 애완동물,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 우주항공 등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 기대가 되기도 한데요. 그동안 영화 속에서만 보던 세상들이 정말로 실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세상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큰 변화의 시기에 관련된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여유와 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같이 발맞춰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투자하기에 큰 축복받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제 주변에는 주식 투자라고 하면 어렵거나 무서워서 그저 은행의 1% 이자에 만족하면서 예금과 적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20년, 30년 뒤에 은퇴 후 본인의 노후는 대부분 대비가 되지 않을 텐데요.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 하루라도 빨리 투자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좋은 투자자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내용도 투자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